그러니까 저는 사실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생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건 뭐냐면 제가 5.18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5.18을 맞았고 그게 상당히 그 핵심 지역에 있었어요. 시내 쪽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요.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집이 단층 옥상에 올라가서 막 헬기 소리가 나길래 옥상에 올라가서 구경을 막 하고 있는데 헬기를 보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는 어린 마음에 좋아가지고 헬기 쳐다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총을 막 쏘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내려와서 이제 엄마가 솜잎을 이거 꺼내가지고 그 안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좀 5.18에 어떤 일고 앞에서 이제 구경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진에 나오던 장면들을 좀 목격을 다 한 거죠.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공수부대가 쫓아가서 너무 무자비하게 팬 다음에 질질 끌려가고 저도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도망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중학교,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사는 이 광주라는 공간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. 왜 그런 일이 생겼지?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왔고 대학에 왔더니 그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전모를 이렇게 대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저는 화학자가 되고 싶어서 자연대 화학과를 갔었던 건데 화학자보다는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5.18에 내 기억 속에만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찍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진상규명 투쟁에 그 시발이 됐고 정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고 사실 저는 그 자료가 없었다면 사실 사람들에게 5.18의 진실을 알리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영상패 아리랑은 그 당시에 문화운동 속에서 그 사진과 영화 작업을 통한 기록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였고요. 85년도에 저희가 1기로 들어간 상황이었고요. 8mm 영화 카메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진기 등이 있었는데 8mm 영화 카메라는 작동이 안 돼서요. 작동이 되는 사진 카메라를 들고 4년간 열심히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. 저희는 되게 기록이 저희 목숨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. 경험적으로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싸움을 하고 근데 저희는 하지 않지만 그거를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85년도에 이제 1학년 들어와서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밤새 5.18이 되면 밤새 내 거의 한 2달간은 암실에 살면서 그 끔찍한 사진들을 프린트하는 일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5.18 관련한 사진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 외에는 광주 시민들도 그거를 본 적이 별로 없었고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인된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알린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그러니까 그걸 알리고 기록하고 이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5월이 되면 85년도에도 그랬고 86년도에도 그랬고 87년도에도 그랬고 저희는 5월만 되면 암실에서 밤새도록 며칠 동안 그거를 그 끔찍한 사진들을 프린트를 해서 학내에서 전시하고 또 그거 가지고 나가서 금남로 앞에서 전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공감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록의 중요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. 경험하게 되는 거.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. 그래서
6월 항쟁 그 싸우는 장면들을 찍으면서 5.18 때도 이랬겠구나.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서 뭐 저희는 어쨌든 그 6월 항쟁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하루 종일 뭐 싸움을 했으니까 눈만 뜨면 나가서 그러면 보통 도청에서 싸우다가 중앙로에서 싸우다가 서영교회 앞에 가다가 그다음에 뭐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하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싸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그 대열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우리들만의 싸움이었다면 가는 곳곳마다에 거기에 계시는 뭐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뭐 직장인들 그다음에 가족 단위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 그 싸움에 임하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지 못했고 이제야 우리가 함께해서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다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찍은 거 보면 뭐 가족들과 함께 있는 뭐 가족들이 함께 싸움에 임하는 장면 뭐 내지는 그 막 옥상에 가득 거리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옥상에 가득 있으시면서 환호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분들의 뭐 모습들 어떤 분 근데 워낙 그 당시에 그 체류탄이 너무 난무하니까 어떻게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였지만 너무 거기에 저희들은 익숙해져 있어서 그나마 근데 어떤 분이 비닐로 온 몸을 감싸서 비닐로 이렇게 그 자기만의 그 방어 있잖아요 투명 비닐 안에서 이렇게 물안경 있잖아요 그 수영할 때 쓰는 그 안경 쓰고 본인 혼자 살겠다고 큰 비닐 투명 비닐을 쓰고 나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함께하는 이제 이 모습 보시면서 되게 함께 웃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회 생활에서는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경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뭐든지 우리 함께 공동체 함께 하면 뭐든지 지금의 뭔가 모순과 어떤 잘못된 점을 변혁하고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있는 또 몸담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사회는 그런 방식으로 내지는 조직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좌절감들을 느꼈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변화되고 민주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우리 안에는 어떤 자기로부터의 어떤 그 변화 내지는 혁명 뭐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시대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그 6월 항쟁의 그런 어떤 그 힘으로 지금 그 2021년의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.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. 그 이유는 이 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화한 만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만큼 변화하지 않고 사회에 수능해서 가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그 변화는 없는 그래서 저는 저희가 6월 항쟁의 어떤 그 변화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각자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